그런 거 책 한 권을 사갖고 여러 권 사도 안 돼. 한 권 사갖고 3번만 읽잖아요. 설명서라고 안내서. 그 정도를 하게 되면 경매 물건의 7, 80%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경매는 돈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돈 벌지 마. 그 정도는 해야 돼. 기본적으로 경매가 뭔지를 좀 알려주시고 경매의 단어의 정의. 네. 대표님이 또 생각하는 경매는 또 어떤 경매인지도 좀 궁금해요. 나의 생각도. 네. 우선 PD님한테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명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한테 파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경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경매는 법원 경매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또 용어를 한번 봤더니 권리자. 벌써 어렵죠. 권리자가 뭘까? 권리자는 돈 빌려준 사람. 은행, 채권자,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려줬어. PD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PD님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내가 때려서 돈을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국가의 힘에 의해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되게 원래 법적인 용어는 어렵지만 해석해보면 권리자, 돈 빌려준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누구한테? 국가한테. 그러니까 법원과 집행관을 통해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최고가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이 경매다. 이해됐죠? 네. 설마 이 정도 이해 못하지 않았겠지 사람들이. 그 경매는 여기서 내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경매 종류가 있어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는데 낙찰자, 그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구분을 하면 굳이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강제 경매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차용증 하나 써갖고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차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적인 판결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보시면 되고 임의 경매는 이와 완전 대척점이 뭐냐면 임의 경매는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두 사람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돈 안 갚았을 때는 법적인 구속력이 아니라 그냥 진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임의 경매.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다. 다시 정리할게요. 강제 경매는 개인 간의 어떤 채권 관계. 임의 경매는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가장 쉬울 듯합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이제 뭔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반 매매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우선 파는 곳이 달라요. 경매는 법원에 가야 되겠죠. 뭐 중앙법원이든 서부법원이든 그래서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일반 매매는 어디 가요? 부동산. 네, 부동산 가도 돼요. 뭐 직거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죠. 장소가 틀리고 또 하나 이제 경매는 당연히 일반 매매보다 무조건 싸지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부동산들은요 오히려 입찰 경쟁 때문에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비쌀 때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 아파트들. 그건 시세보다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일반 매매가 좋을 수도 있고 경매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진 것들은 확실히 싸게 사요. 그래서 경매 고수들은 좀 선호도가 떨어진 것 중에서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팔고 나오죠. 그런 게 장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경매와 일반 매매가 이제 경매하는 사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매는 명도 과정이 필요해. 이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이. 근데 일반 매매는 대부분 협의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 내보내는 게 불편하다. 물론 토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거용이든 업무용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게 좀 깔타스럽다. 대신 그만큼 싸게 사는 게 경매의 투자의 정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내보내는 만큼 대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경매가 또 장점은 뭐냐면 확실히 일반 매매보다는 요즘에 대출을 더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지저분했던 뭐 채권 관계가 경매로 인해서 싹 깨끗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주기가 더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일반 매매는 아무래도 경매보다 대출이 좀 낮다. 진짜 중요한 거 규제가 많잖아요.
오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야 돼요. 경매는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장점이지. 실거주 의무가 없어. 경매로 나온 압구정 아파트든 잠실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그거의 장점이고 이게 좀 확장되긴 하지만 재건축에서 투기가열지구면 조합설 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안 돼요.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근데 경매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부가 규제한 것을 피해갈 수도 있다. 경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 이렇게 경매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거는 어쨌든 국가가 일반 매매와 다르게 국가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잖아요. 사용 설명서는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전자제품을 이용하는데 사용 설명서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민사집행법이에요. 아 벌써 머리가 아파. 법이야. 근데 이거를 경매가 어쨌든 4, 50년 되다 보니까 책으로 너무 쉽게 풀어놨어요. 만화책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법이긴 한데 법 원문을 보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서점 가서 만화로 써놓은 권리 분석, 기초, 이해 뭐 그런 거 보세요. 뭐 경매로 쇼핑했는데 내가 몇백억 그딴 책 보지 마시고 권리 분석의 이해, 기초, 분석 그런 거 책 한 권을 사갖고 여러 권 사도 안 돼. 한 권 사갖고 3번만 읽잖아요. 설명서라고 안내서. 그 정도를 하게 되면 경매 물건의 7, 80%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돈 벌지 마. 그 정도는 해야 돼. 그거 싫으면 유튜브 구독하면 되겠네요. 네, 유튜브 구독하고 동산이 형한테 오시면 돼. 항상 제가 어쨌든 본 동산이 형 채널은 경매를 기본 베이스. 저 경매 되게 잘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경매는 돈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야. 경매가 우선시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 되는 부동산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매로 살지 일반 매매로 살지 MPL로 살지 그런 방법을 찾는 거지 경매가 우선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부동산 큰 돈 못 벌어요. 시장 흐름도 다 읽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경매는 좋은 부동산을 사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다. 경매가 최우선이 되면 안 돼요. 돈 되는 부동산을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 여기까지.